당신은 왜 어떤 여성들이 남자친구도 없고 파트너도 없으며 누군가를 찾는 기색조차 없이 혼자 살아가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외로움도 아니고 선택지가 없어서도 아니며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도발적인 진실에 다다릅니다. 여성이 혼자를 선택할 때 그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찾아가는 진정한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발견은 박수나 인정 혹은 타인의 동행 속에서 오지 않아요. 이는 오직 침묵과 내면의 힘, 그리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자유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더 이상 따뜻함을 느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일에 지쳤을 뿐이죠. 관계가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그 오래된 믿음에 기대지 않는 여성은 세상의 통제 논리를 무너뜨리고 감정적 의존이라는 신화를 해체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이들이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로 느껴져 주변을 위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고, 많은 여성들 또한 그 침묵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거울 삼아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당신은 왜 어떤 여성들이 남자친구도 없고 파트너도 없으며 누군가를 찾는 기색조차 없이 혼자 살아가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외로움도 아니고 선택지가 없어서도 아니며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더 불편하고 도발적인 진실에 다다릅니다. 여성이 혼자를 선택할 때 그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 발견은 박수나 인정 혹은 누군가의 동행 속에서 오지 않아요. 오직 침묵과 내면의 힘, 그리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자유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선택적이에요. 그리고 차가운 것도 아니죠. 그녀는 그저 더 이상 따뜻함을 느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일에 지쳤을 뿐입니다. 관계가 있어야만 완전해진다는 그 믿음에 기대지 않는 여성은 통제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감정적 의존이라는 신화를 해체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을 드러내는 그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 또한 그 침묵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거울 삼아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칼 융이 말했듯 우리가 스스로 부정한 모든 것은 그림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독신 여성들은 바로 그 집단적 그림자의 반영이에요. 그들은 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사랑을 외치지 않고 선택을 속삭이며 주목을 끌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며 동화 속 왕자보다는 자신의 평화와 내적 균형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세상이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재촉하는 동안 이 여성들은 이미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힘과 고요 속의 충만함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 사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남자친구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은 결코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정이 아닌 존재 자체로 충분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녀는 수많은 비판과 판단, 설명과 낙인의 대상이 되지만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녀의 겉보기엔 비어 보이는 공간 뒤에는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깊은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아무 사랑이나 원하지 않아요. 자신을 작아지게 하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강하게, 온전하게 이미 완성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과장이나 자존심 혹은 상처의 위장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침묵의 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 곧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질문이 조용히 울리고 있어요.
혼자 사는 여성을 둘러싼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성소입니다.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녀를 차갑다거나 멀다거나 오만하다고 판단하지만 사실 그녀는 세상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요새를 세운 것이죠.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모든 것은 타인에게 투사된다는 융의 말처럼 많은 이들이 고독을 결핍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독은 자기 발견을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할 때 이 여성은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 무의식의 깊은 영역에서 오랫동안 피했던 상처와 유령들, 어린 시절의 아픔과 버려짐, 사랑으로 위장된 집착과 마주했죠. 그녀가 혼자를 선택한 이유는 열린 상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아물어 단단해진 흉터 때문입니다. 사랑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었고 처음부터 주어지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구걸해 본 적도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수많은 실망이 고통을 멈추고 가르침으로 바뀌는 깨어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입니다. 성숙은 존재와 깊이, 진실을 요구하기에 두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녀는 아무 동행이나 원하지 않습니다. 상호성과 진정한 존재를 원하기에 많은 이들에게는 접근 불가능해 보이죠. 그녀는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갈 용기가 필요한데 많은 이들이 그 지점에서 포기하는 이유는 그녀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온전해질 때 세상은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두 극단으로 반응합니다. 존경은 같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 두려움은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완성해 주길 기다리는 이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녀는 누구를 완성하려 하지 않아요. 이미 자신을 찾은 누군가와 함께 넘쳐 흐르기를 원하며 그때까지 혼자를 선택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여성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립과 자기 보호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오직 둘이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믿는 세상은 여전히 이런 여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관습의 규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진정성이 머물 공간이 거의 없다고.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그 관습에 맞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요구하는 틀로 자신을 맞추지 않고 본질로 살아가며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진실을 따라 숨쉬듯 존재하죠. 그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넌 너무 까다로워. 조금 더 열려야 하지 않을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아요. 다만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거의 아이러니에 가까운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부르는 그 기준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요구해야 할 최소한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최소한을 깨닫기까지 그녀에게는 수십 년의 상처와 침묵, 무너짐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분명히 압니다. 자신은 그만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완벽함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사랑하면서 파괴하지 않을 만큼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이미 내면의 작업을 통과해온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두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진짜 이유는 그녀의 말투나 태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대표하느냐에 있어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거죠. 여성의 불안에 서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해온 남성들은 위협을 느끼고 여전히 인정과 승인에 매달려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판단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를 공격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방된 한 인간의 진정성은 그 자체로
아직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잔인할 만큼 선명한 거울이 되기 때문이죠. 이 여자는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재촉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소비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사회 안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산만함을 쫓을 때는 깊이를 원하고 세상이 피상적인 연결만을 제공할 때는 존재의 온전한 만남을 원해요. 사람들이 다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더 흥미로워 보이기 위해 애쓰는 동안 그녀는 영혼의 수준에서 이어지는 진짜 유대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전략도 게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에요. 그녀가 물러설 때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입니다. 그녀가 공허한 만남 대신 집에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 얻은 명확함이죠. 그 명확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존재하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한 태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이 시스템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가장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녀의 고독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안에서 발견한 깊은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카를 융이 말했듯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내면의 여정을 선택했어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하나씩 벗기고 정서적 의존의 유령들과 마주하며 부서진 자아를 조각조각 다시 세우는 지독히도 소모적인 과정이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혼자 있음이 실패인지 자유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곁에 누군가가 없다는 이유로 설명해야 한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이 여자도 그 질문들을 수없이 통과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커플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불행한 관계조차 이상화하는 사회 속에서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분명히 깨달았죠. 관계 속에서 투명해지는 것보다 혼자인 편이 훨씬 더 존엄하다는 것을. 그날 그녀는 자기 자신과 조용한 서약을 맺었습니다. 다시는 자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녀의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의심의 날들이 있고 그리움의 순간들이 있으며 깊은 침묵의 밤들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의식적인 선택 하나하나와 함께 자라나는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 소모시키지 않으며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더해주며 숨막히게 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신의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 즉 온전함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융이 말한 개성화에 살아있는 구현체입니다. 그녀는 부서졌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으며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는 어떤 것의 절반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완성해줄 누군가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 깨어있음과 의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책임을 요구하기에 많은 이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책임있게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죠. 대부분은 여전히 결핍으로 사랑하고 소유로 사랑하며 두려움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혼자 걷고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모든 발걸음이 배움과 자각으로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어 줌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모든 부재는 사랑이 결코 구걸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언이에요.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태어난 이 확신은 그녀의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한 여성은 위험해집니다. 무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명료함 때문이죠. 남자친구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여자는 한때 사랑받기 위해 매달렸던 그 여자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고 바로 그 분쇄가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짐 속에서만 영혼이 새로운 형태를 찾기 때문이에요. 카를 융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는 반드시 지옥까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그녀는 바로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역사 속 지옥으로 내려가 조상 대대로 이어진 두려움과 자신의 것만은 아니었던 고통과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녀는 반복되던 순환을 끊었고 같은 독성의 각본을 되풀이하는 관계들에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배웠어요.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혼자가 될까 두려워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더 이상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세상은 그녀가 틀렸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지켰죠. 처음에는 불안 속에서, 그 다음에는 자각으로, 마침내는 취약함마저 넘어선 평온 속에서. 자기 심연을 끝까지 살아본 사람은 더 이상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자신을 기르고 자신의 존재로 스스로를 듭니다. 그녀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지 다시는 침범당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열린 마음과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 사이에는 실로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명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진실로 다가오는 이들을 위해서만이에요. 미리 준비된 말이나 공허한 약속을 위해 열리는 일은 더 이상 없죠. 그녀는 이미 충분히 보아왔고, 그래서 존재와 연기, 진정한 함께함과 보여주기식 행동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봅니다. 그녀의 직관은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에너지는 하나의 필터가 되었어요. 깊이가 결여된 것을 그녀는 멀리서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맞지 않는 곳에서는 조용히 떠납니다. 그녀의 변화는 결코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형적이며 마치 아주 오래된 지혜, 여성의 몸과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기억에 다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여성은 섬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표현하기 위해 태어났고, 빚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기억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접속하는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야생적이면서도 신성한 여성,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주권을 지닌 여성, 혼자이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더 큰 무언가, 자신의 운명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차갑다, 어렵다, 거리감이 있다는 수많은 라벨로 그녀를 축소하려 해도 아무것도 더 이상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맞추기 위해 살지 않아요. 확장하기 위해 삽니다. 더 이상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재 그 자체로 빛을 발합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녀가 선택합니다. 이 논리를 뒤집는 전복은 여성을 통제하려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녀는 문턱을 넘어섰고 그 너머에서 깨달았죠. 진정한 관계는 타인이 필요 없어질 만큼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가 세상을 걷는 방식에는 어떤 신성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박수도 관객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녀의 자신감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진짜 힘이 태어납니다.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내면의 얼굴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어쩌면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를 또다시 선택하며 자신의 운명의 저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소수만이 이해하지만 다수는 은밀히 부러워하는 상태로 그녀는 더 이상 공허를 약속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누구에게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삶 속에서도 자리를 구걸하지 않아요. 존재는 결코 애원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초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가 진실에서 나오지 않을 때 그녀는 그저 정중히 거절합니다.
분노나 쓰라림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같은 상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번 자신을 잃어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존엄으로 물러섭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 여인 역시 여전히 사랑을 갈망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도 안기고 싶고, 만지고 싶고, 선택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만 원할 뿐이에요. 그녀의 영혼에 비해 너무 작은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를 훨씬 뛰어넘는 성숙함을 요구해요. 의식을 요구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한 뒤에도 여전히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동화를 찾지 않습니다. 집착도, 복종도 없는 영혼의 동맹을 찾아요. 서로의 색을 줄이지 않고 고통을 침묵시키지 않으며 꿈을 축소하지 않고 나란히 성장할 수 있는 연결을 찾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부스러기로 연명하느니 차라리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오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여성의 원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것에서 물러나 깊이로 잠수한 여성. 단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쳐 존중받는 존재가 되기를 선택한 여성이에요. 그녀가 혼자를 선택한 이유는 사랑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자기 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세계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들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말보다 먼저 말해요. 그녀가 어디를 가든 방 안의 에너지는 마치 무언가가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재정렬되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가장 잔혹한 내적 전쟁을 통과하고도 평화를 선택한 존재의 무게입니다. 그녀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카를 융이라면 그녀가 반대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통합함으로써 전체성에 도달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거부하지 않아요. 다만 타인이 빛나기 위해 자신을 지워야 하는 불균형한 관계에 더 이상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질을 편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원하죠. 그림자와 빛, 웃음과 눈물, 침묵과 폭풍 모두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왜냐하면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부분만 사랑하는 이들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끊임없는 달콤함만을 요구하는 이들 역시 성장의 필수적인 쓴맛에서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반쪽에 만족하기엔 너무 온전하고 돌봄으로 위장된 감옥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자유롭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에 머무르기엔 너무 섬세하면서도 이 길을 계속 선택할 만큼 충분히 강해요.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오해받을 때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어난 영혼의 여정입니다. 즉각적인 인정과 교환하여 더 깊은 진실을 선택하는 길이죠. 깊은 차원에서 보면 세상은 그런 여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구조에 도전하고 오래된 규범을 질문하고 여자의 가치는 누군가 곁에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침묵의 감정적 계약을 과감히 깨뜨리는 여성들 말입니다. 그녀가 그 계약을 부수고 스스로의 언어로 다시 써내려갈 때 그녀는 다른 이들의 내면을 흔들고 깨우며 바로 그 지점에서 시스템은 그것을 위험할 만큼 혁명적인 움직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때로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때로는 가슴을 곧게 세운 채로, 그러나 언제나 두 발은 현실의 땅 위에 단단히 디딥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과 함께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지나 마침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깊은 확신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에 다가오는 사랑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제가 되고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며 그녀의 존재 위에 조용히 펼쳐집니다. 한 여성이 홀로 걷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서둘러 그녀에게 그것이 실수라고 속삭이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 정렬되는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만도 반항도 아닌 오직 고요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희귀한 형태의 지혜입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바로 그 과정. 가면 없이 타협 없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 위에서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제 그녀의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가슴 안에서 맥박치는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진실은 소리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 없이 조용히 문을 닫는 선택으로, 더 이상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는 환경에서 물러나는 태도로, 곁에 아무도 없어도 평온하게 미소 짓는 얼굴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혼자 있음이 벌이나 결핍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대한 가장 깊은 충성의 서약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여성의 영혼은 복종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죠. 세상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말할 것이고, 화려한 산만함과 공허한 약속, 플라스틱처럼 가벼운 왕자들과 보여주기용 사랑을 내밀겠지만 그녀는 이미 커튼 뒤를 보았고 이미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내면에서 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분별력으로 바뀌고 결핍은 선택이 되며 기다림은 목적 없는 정지가 아닌 하나의 길이 됩니다. 과거에 아팠던 경험은 가르침으로 바뀌고 묶여있던 감정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재정렬됩니다. 이 울림을 당신 또한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각성의 작은 불꽃을. 그것은 오래된 기억일 수도 있고 설명되지 않던 상처나 이유 없는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한때 알고 있던 여성의 모습이거나 지금의 당신이 되어버린 바로 그 여성의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이든 당신 안에 무언가는 더 명확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더 이상 낡은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며, 허락만 된다면 사랑과 타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그 여성은 단순히 틀에 맞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상징이며, 서두르지 않고 두려움 없이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깊은 기억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앞서지도 뒤따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조용히 조각해 나가며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길 위에서 깨어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작은 불씨들을 밝혀나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역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로 시작되어 침묵과 존재감, 그리고 진실로 자라나는 사랑. 협상할 수도, 애걸할 수도, 가장할 수도 없는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먼저 더 이상 자신이 받을 자격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이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확한 순간에 당신을 찾아왔거나 당신 안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다시 깨웠다면 이 울림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을 기억해야 할 다른 여성들과 나누고 선택으로 이 여정을 이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영혼을 건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울림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독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용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신뢰,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칼 융의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듯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내면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 그림자를 직면했고 그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했죠. 이것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는 규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에 대한 초대입니다. 행복과 완전함이 꼭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산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사랑을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그녀의 길이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녀는 가장 충만한 동반자, 바로 온전한 자기 자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자기 수용과 사랑의 상태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결핍을 메우기 위한 필사적인 결합이 아니라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서로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축제가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내면의 어느 부분이 이미 이 길을 알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자라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침묵을 들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준비 과정이에요. 이 여성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각자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의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도 충분합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미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 위에 세워지는 사랑은 당신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길을 존중하세요. 그 길이 현재 누군가와 함께하는 길이든 혹은 스스로와 함께하는 내면의 길이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한 그 길 위에서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고 온전히 빛나는 존재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것은 이미 가장 아름답고 혁명적인 승리니까요. 이상으로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바라본 혼자 살아가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